그럼 지금부터 자녀교육, 특히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부모들은 보통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따라주고 지켜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는 순종적인 태도, 그리고 밖에서는 독립적인 태도를 갖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상충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자녀 교육을 할 때 내 아이에게 적합한 방식을 미리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우리 아이와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은 러닝 바이 두잉, 즉 경험에 의한 학습이며, 이러한 경험은 부모와 아이가 각자의 길을 찾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때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은 완벽하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함께 늘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부모입니다. 우선 부모가 자기 아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생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애정을 갖고 아이를 교육하는 일은 부모가 아이의 개성과 소질을 고려하고 있음을 아이에게 긍정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을 바랍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상심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가장 처음 보이는 게 공격성입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 중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난 외톨인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족 간, 바로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 드러나는 공격성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틈틈이 시간을 갖고 서로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가치 있다고 느끼는지 표현해야 합니다. 부모의 공격성은 부모 자신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공격성은 절대 아이의 탓이 아닙니다. 어른들끼리는 서로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아이의 내면 상태는 부모가 감정을 이입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이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아이의 자존감에 상처가 났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동능한 존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능한 존엄에는 아이들을 진지하게 대하고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아이들의 바람과 필요를 최대한 고려하는 부모의 능력과 의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족 안에 동등한 존재라는 개념이 깊이 스며들수록 갈등이 줄어듭니다. 부모에게는 아이와 좋은 관계를 이루었다는 성취감을 이루어줄 것이고 아이에게는 부모로부터 충분히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파링 상대. 대련의 관건은 자신의 견해를 진지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아이를 진지한 마음으로 대하는 기술을 익혔을 때 아이도 어른을 진지한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자녀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서로의 견해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반드시 의견일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서로의 견해가 확고하지 않은 이상 꼭 약속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부모가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부모의 견해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확실한 책임을 지게 할 규율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한 부모가 의견 일치를 갖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아이를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 자신이 말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부모님께 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대화할 때 대화의 문을 열어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이 세 단어입니다. 고마워.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들 이야기하지만 흘러넘치면 오히려 부작용이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감사만큼은 흘러넘쳐도 부작용이 없으니 아이들한테 마음껏 부지런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해. 사과하는 것은 자신의 결정을 인정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참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는 말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생각했을 때 별거 아닌 거지만 아이한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안한 일이 생기면 꼭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사과할 줄 아는 용기만큼 중요한 것이 용서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듯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관대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마법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부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서 소통을 막는 말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게 뭘 안다고 그래?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감정과 생각까지 무시당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어른만큼 복잡하지는 않지만 아이들 생각도 깊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라면, 내가 어렸을 때 이런 말들 자주 하시죠? 어떤 누구와도 비교하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는 자존감을 상처내는 제 1순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말들 잘 하시죠?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내 능력은 거기까지야 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한 번은 아이의 생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마한테 짜증내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아이는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면서 그에 대한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전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아이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엄마 아빠는 아이와 정말로 다른 세계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이의 마음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아이의 말에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데 이야기해 줄 수 있니? 라는 겁니다. 아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는 솔직하게 궁금함을 표현하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할까? 엄마는 궁금한데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아이의 생각과 행동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마음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이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정한 곳이 있다고 믿게 됩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해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로 인해 행복해 라는 말입니다. 일부 어른들은 한없이 아이들이 미성숙하고 부족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오히려 아이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해줘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고맙다고 표현한다면 아이들은 스스로에 대한 긍정의 씨앗이 심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은 미안해, 속상했지? 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미안함을 표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도 우리가 미안할 때가 있죠. 그때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꼭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해, 속상했지. 속상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말들이 술술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메모지에 작성하셔서 아이들과 자주 대화하는 장소에 붙여두시고 의식적으로 보시면서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양육자가 가져야 될 태도와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들에 대한 특성과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